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를 자주 듣는 애청자 중 한 사람이에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크게 틀어두고 자주 듣고 있어요.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저희 며느리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졌어요. 저는 이런 거 들을 줄이나 알지 보내는 방법도 잘 모르는 나이 많은 할머니예요. 며느리를 통해 사연 보내드리는데 얘가 제대로 전할지 걱정이네요. 자기 이야기라 일부러 빼먹는 건 없을지 말입니다. 저에게는 나이가 꽤 많다 못해 넘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든 제 눈에 보기에도 너무 느긋하고 게으른 아들이 말이죠.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그저 퇴근하면 바로바로 집에 와서 걱정이었어요. 그저 컴퓨터 앞에 앉아서는 게임이나 하고 밥도 컴퓨터 앞에서 처먹는 한심한 자식이요. 한심해도 공부는 썩 잘했던 아들은 증권회사에서 근무해요. 그래서 직장에 여자가 별로 없다고만 하고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저와 같이 단둘이 나이만 먹다가 제가 먼저 가게 될까 봐서요. 더욱이 아들 밥상을 몇 년째 차려주고 있는 건지 너무 지겨웠습니다. 나중엔 밥 먹는 꼬라지도 어찌나 꼴보기가 싫던지 같이 밥을 먹다가 안 넘어가서 물 말아서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밥이 돌 같더라고요. 저 자식 밥상을 내가 죽을 때까지 차려줘야 하나 걱정이 앞서고 참다 처먹는 모습만 봐도 상을 엎어버리고 싶을 때쯤에 눈치를 챈 건지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만나고 있는 여자라고 말이죠. 여자라는 그 소리만으로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구실은 하고 살았구나 하고 말이죠. 내 자식이긴 하지만 내도록 앉아서만 일하다 보니 못나게 살이 붙고 어릴 때 예쁘던 얼굴이 다 묻혀버려서 저도 가끔 내 자식 얼굴 보고 놀라거든요. 세상에나 저런 놈이 여자를 데려왔다니 어느 귀인인가 하고 한참을 들떠 좋아하다가 뒤늦게야 아들의 여자를 천천히 보게 되었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안목이 후져서 그런 건지 요즘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가씨의 첫인상은 너무 매서웠습니다. 날카로워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40 넘은 모질이 조도 안 가질 우리 아들을 만나줘서 황송하기는 하지만 저도 시자 붙은 사람인지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의 안 좋은 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빼짝 마른 6.25 때 피죽도 못 얻어먹은 애 같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말랐는지 눈은 푹 들어가 있고 다리는 팔만 하고 팔은 바늘 같았습니다. 머리가 허리까지 오도록 길었는데 제가 잠결에 봤으면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왔구나 아차 싶을 만큼 매섭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아이고 오느라 고생했다. 미리 말 좀 해주지 찬이라도 준비하게. 이리 와서 앉아요. 오는데 많이 더웠죠? 조금만 기다려요. 냉차 한 잔 내올게. 집에 수정과를 자주 만들어두는데 작은 잔에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입에 맞는지 주는 족족 다 마시더군요. 많이 더웠나 하고 저도 계속 따라 주었죠. 며느리는 아들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운동을 했었는데 부상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아들을 만났다네요. 아들과 나이차는 무려 14살 정도 났어요. 처음 봤을 때 고작 26살 꽃띠였죠. 저에게는 거의 손녀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맥없이 결혼을 서둘러서 하겠다고 했고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저도 혹시라도 맘바뀔까 봐서 냉큼 허락했죠. 좀 마르고 쎄해도 어떤가요? 혼자 늙어 죽을 줄 알았던 무지랭이 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게 여자를 데려왔는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정리하고 며느리를 보내는데 그새 수정과를 2통이나 마셨더군요.
한 번 만들면 3달이나 먹을 것을 긴장해서 그랬는지 홀짝홀짝 다 마시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오줌 지리겠다 하고 걱정스러울 정도였어요. 빨리 아들을 장가 보내버리려고 사돈분들하고도 빨리 만났어요. 그런데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렇게나 빼짝 말랐는데 사돈댁이 다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참으로 별종이구나 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어찌나들 잘 드시던지 잔뜩 차려져 있던 음식들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저 틈바구니에서 자라서 못 먹고 뺏긴 거였나 싶었어요. 시집 오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사돈, 잘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우리 며느라가도 시집 오면 제가 잘 먹이겠습니다. 걱정 마셔요. 어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가 얼마나 먹본데요. 너무 말라서 안 좋게 볼까봐 잘 먹는다고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배가 작은데 뭘 얼마나 먹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식사를 마치고 속전속결로 식을 잡고 빠른 시일 내에 아들 장가를 보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유일한 짐인 홀어머니이다 보니 저 혼자 살겠다고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며느라기가 꼭 같이 살자고 말해주었어요. 내심 고마웠습니다. 꼴배기도 싫은 아들이지만 내내 있다가 없으면 서운하긴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새 식구살이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어찌나 부지런한지 집안의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없어서 새벽 5시쯤 일어나는데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있더군요. 식사를 준비하겠다면서 이래저래 도와주는데 참 예뻤어요. 낯설고 할머니 삘의 시어머니가 너무 어려웠을 텐데 살가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쁘지 않은 게 밥을 너무 안 먹더라고요. 말로는 아침에 원래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런다는데 아침 말고도 뭘 많이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이 먹는 밥 양이 일반 집보다 좀 많습니다. 그걸 감안해도 며느리는 너무 식사 양이 적었어요. 너무 안 먹으니까 걱정이 돼서 늘 많이 만들어두고는 외출을 했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라도 편하게 먹으라고 말이죠. 아가, 냉장고에 만두랑 간식거리 많아. 난 교회 봉사 가야 되니까 혼자 있을 때 편하게 먹으렴. 꼭 챙겨 먹어. 거르지 말고. 우리 저녁에는 맛난 거 해먹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 먹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실 쯤에 제가 저녁 차려둘게요. 오후가 되고 아들과 퇴근 시간이 맞아서 집 근처에서 만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돼지나 소고기 냄새 같은 게 잔뜩 났어요. 하지만 차려져 있는 건 생선 조림이었어요. 잘못 생각한 건가 하고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며느리는 입맛이 없다며 잘 안 먹더군요. 그래도 맨날 첫날 차려만 주다가 그렇게 밥상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리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손색이 없더라고요. 며느리는 앞으로 밥은 자기가 하겠다면서 저한테 주방에서 온전히 손대시라고 했어요. 이제 자기가 매일 차려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식사 때마다 차려드릴게요.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도 제가 잘 알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손을 뗐죠. 냉장고에 뭐가 있고 뭘 사야 되고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것도 고역인데 며느리가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니 그만한 천운이 어디 있을까요? 덕분에 원래 하던 교회 봉사 시간도 더 늘려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보내야 할 맞춤 떡을 집 냉장고에 며칠 둬야 했어요. 교회 이름도 박혀있고 자주 안 들여다보는 김치냉장고 공간에 둔 거라서 따로 며느리에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떡을 써야 하는 날에 김치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맞춤 떡이 통째로 없는 거예요. 그게 백설기로 조각조각 따로 포장이 된 50개짜리였거든요. 며느리가 혹시 누굴 갖다 줬나 싶어서 물었죠. 그런데 그런 떡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방 살림을 모두 며느리가 하고 있고
아들은 그 자리에 김치 냉장고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몇 번을 며느리에게 되물었는데 나는 정말 몰라요 라는 해맑은 표정으로 말해서 깜빡깜빡하는 내가 그새 교회에 갖다 놨나 싶은 착각이 들더군요. 그 떡은 그냥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가져온 사람은 있으나 행방은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저의 정신머리가 나간 게 아니라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죠. 교회에서 몇 번씩 먹을 걸 받아올 때가 있어요. 봉사 끝나고 남거나 다음 행사에 쓰는 경우에요. 제가 넉넉히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받은 걸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얼마 안 돼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역시나 며느리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말만 들었죠. 제가 받아오는 것들은 워낙에 양이 많아서 그걸 며느리가 다 먹어치우기엔 불가능하고요. 그걸 먹을 애도 아니었고요. 계속 모른다, 본 적 없다 라고 일관하니 저도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저희 먹을 거면 상관없는데 새벽 기도 때 나눠줄 음식 같은 교회 것들은 제가 책임지고 가져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날도 교회에서 고아원 급식 봉사가 끝나고 큰 케이크와 찜닭을 한솥 받아서 집에 두고는 양이 너무 많으니 나눠서 사돈댁에 좀 보내야겠다 염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집에 돌아가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서둘러 집으로 갔죠. 손에 짐이 있어서 벨을 몇 번이나 눌렀는데 며느리가 집에 없는지 열어주지 않았어요. 번호를 누르고 막 집에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 다가가 보니 큰 헤드폰을 쓰고는 노래를 들으면서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댁에 나눠드리려고 했던 그 찜닭 한 솥이 식탁 위에 턱하니 올라가 있고 닭뼈가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찜닭에 닭이 5마리가 있었거든요. 그 옆에 케이크도 무참히 반 이상 날아가 있고 말이죠. 노래 듣느라고 제가 온지도 모르는지 맛있다 맛있다 흥얼거리면서 먹어댔습니다. 굳이 인기척하지 않고 저는 뒤편 의자에 앉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신나게 먹더니 그 많은 걸 다 먹었는지 다 치우고는 뒤를 돌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수많은 닭뼈를 떨치며 나자빠졌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 말도 안 하시고 거기 계세요? 많이 맛있게 먹었니? 너무 신나게 먹고 있어서 아는 척을 못했지 뭐니. 우리 며느리가 찜닭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몰랐네. 자주 해줄걸. 혹시 여태껏 없어진 음식들도 네가 먹은 거니? 왜 아니라고 했어. 뭐 부끄러운 거라고.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잔뜩 풀이 죽어서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원래가 엄청 많이 먹고 격한 운동을 했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을 먹는다고요. 전 며느리가 운동했었다는 게 달리기 선수 정도일 줄 알았어요. 전혀 예상할 수도 없게 씨름 선수였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덩치도 좋고 꽤나 뚱뚱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부상을 크게 입고 아예 씨름을 그만두게 되면서 마음에 많이 고비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인 치고는 너무 큰 몸이니 줄여야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정말 죽기 전까지 살을 뺐다고 말이에요. 힘들게 뺐는데 식습관을 고치기는 어려웠답니다. 운동할 때와 별반 차이 없이 먹어대니 만나는 사람마다 불편해했다고요. 식비는 둘째치고 며느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미련해 보인다고 하고 너무 기인을 보는 듯이 보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들만 유일하게 좋아했다고 했어요. 잘 먹는다고, 보기 좋다고, 만나서 거절하려고 편하게 왕창 먹었는데도 그 모습에 아들이 좋다고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입니다. 저도 좋아할 거라면서 며느리에게 아들이 먼저 결혼하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도 꽤나 많이 먹습니다. 제가 그 입에 밥을 넣어주느라 나이 40 먹을 때까지 밥상을 몇 번을 차렸는지요. 그런데 며느리도 그런다니 잘 만났구나 싶으면서도 밥도둑들이 둘씩이나 있으니 갑갑하더군요. 어릴 때야 괜찮은데 아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이 많이 쪄서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 건데 둘이 같이 미련한 꼴을 어찌 봅니까? 며느리는 그렇게나 말랐는데 그 많은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참. 일단은 없어지는 음식들이 제 착각이나 외출한 정신머리가 아니어서 안심했어요. 몰래 먹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편하게 먹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괜히 시댁에서 눈칫밥 먹는 것 같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고 그날은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실수를 했더군요. 며느리가 너무 편하게 먹는데 점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장을 봐두거나 하면 냉장고가 금방금방 비는 거예요. 분명 일주일치씩 장을 봐두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비어버려요.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다 보지는 못하지만 저와 있을 때도 입을 안 쉬어요. 일어나서 밥 먹고 나면 간식 먹는다고 떡볶이 2인분을 먹고 빵을 무슨 식사처럼 먹은 후에 우유를 제일 큰 거를 한 알 다 마십니다. 옆에서 보다 보면 저금통 같더라니까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2시간 정도를 이어서 계속 먹습니다. 뭐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저 옆에서 천천히 먹으라는 정도로만 말을 건네요. 너무 먹으니까 며느리 말대로 점점 미련해 보이기는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느리가 너무 먹는데 아냐고 말이죠. 처음 만났을 때 알았답니다. 맞선 보던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몇 접시씩 해치워대서 자기가 맘에 안 들어서 오기 부리는 건가 하고 몇 번을 더 지켜봤더니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많이 먹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잘 먹는 여자를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먹는 거에 비해선 찌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다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왜 엄마 맘에 안 들어? 식비 많이 든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생활비 더 줄게. 눈치 주지 마. 이놈 시키 말 서운하게 하네. 내가 무슨 눈치를 준다고 그래. 너무 심하게 먹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지. 탈이라도 날까 봐서. 아들 말이 섭하긴 했지만 또 아들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 먹을 것만 찾는 건가 싶어서 며느리랑 시장도 가고 옷도 사러 돌아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허기가 진다면서 몇 걸음 안 가서 뭘 먹고 또 몇 걸음 안 가서 먹고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부지런히 먹는 겁니다. 틈도 없어요. 뭘 배우면 또 덜 할까 싶어서 어학원을 다니게 했는데 끝나고 오면 집에서 못 먹은 할당량을 채우는 건지 곱절을 먹더라고요. 식습관을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했어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옆에 있을 때 먹는 게 그나마 안심이 돼서 교회 봉사랑 제가 다니는 곳을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교회에는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좋아하더라고요. 여전히 잘 먹기는 하지만 사람들과 있는 게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부끄러워진 날이 있었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교회 선생님들께서 간식을 잔뜩 준비하셨어요. 예배가 모두 끝이 나면 다 같이 먹으려고 말이죠. 김밥과 크림빵, 삶은 계란이 인원수에 맞춰서 넉넉히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음식이 준비된 휴게실에 들어서는데 준비해놓은 20인분의 음식들이 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며느리가 있었고 말이죠. 사람들이 모두 황당해하고 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리둥절해하는 며느리의 손목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가, 아무리 그래도 저걸 저렇게 많이 먹으면 어쩌니? 선생님들이 맞춰서 준비해둔 건데. 죄송해요. 조금만 먹어야지 했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먹은지는 몰랐어요. 결국 외부에 다른 식당에 급히 사정을 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심각함을 알았어요. 많이 먹는 걸 떠나서 위험하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교회의 한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자매님, 며느님 음식 드시고 다 토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전 임신하신 건가? 속이 안 좋으신가?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띵 하고는 착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벌써 며느리가 아이 소식이 있는 건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아이 소식인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아들이 대신 말하더군요. 엄마, 그게 뭔 소리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나 요새 너무 바빠서 집에서 잠만 자. 왜? 아이 손주 급하쇼? 아들 말로는 회사가 너무 정신없어서 집에 오면 밥 먹고 씻고 자기 바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도 제 말에 뜬금없다는 표정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간은 교회 봉사를 미루고 집에만 머물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틈없이 많이 먹어댔고요. 그런데 2-3시간씩 먹다가도 한 번씩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물소리만 들리고 오랫동안 안 나오는 겁니다. 많이 먹으니 많이 싸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눈이 벌게져서는 힘들어 하더군요. 걱정이 돼서 화장실에 들어간 찰나에 귀를 문해대니 한참을 구역질을 해대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그 많은 것들을 다 먹고 다 토하는 듯 했어요. 먹는 거에 비해 살이 안 찐다 했는데 위험한 식습관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잔뜩 지친 기운으로 나오는 며느리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토할 거면 먹지 말자고 말이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서 말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왜 그래? 어디가 아파서 그래? 속이 안 좋은 거니? 그것도 아니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시댁이라 이래저래 많이 불편하니 아가? 마음이 불편하냐는 물음에 며느리가 갑자기 펑펑 울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저는 역시나 저 때문인가 내가 알게 모르게 며느리를 스트레스를 주었나 걱정이 되어 같이 눈물이 났어요. 어느 정도 울음을 그친 며느리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박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말이죠. 많이 먹으면 예전처럼 살찔 게 뻔하니 먹고 후회하기를 반복해서 걱정돼서 토한다고요. 그럼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억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봤다고요. 입을 테이프로 막아도 보고 치아 교정을 하면 덜 먹는다고 해서 그리도 해보고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많이 먹고 화장실에서 토하기를 반복했다고 자신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고 견문이 어두워서 도움은 크게 안 되겠지만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님, 염치불고하지만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많이 실망할 거예요. 그 와중에 아들이 알면 싫어할 거라면서 저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잘 먹고 건강한 모습에 좋아했는데 알고 나면 멀어질 것 같다고요. 그까진 놈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다곤 했죠.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요. 교회 선생님이 며느리의 안 좋은 습관이 오래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 덜컥 겁이 나더군요. 다음 날 바로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이런저런 검사들을 모두 받았죠. 대부분 영양 상태가 부족할 뿐 별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영양 상태 때문인 건지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조기 폐경으로 불임 상태라고 말이죠. 제가 나이가 많아 손주를 바라기는 했지만 급하게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선고인 건지 착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 며느리도 계속 눈치만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우는 건지 속상한 마음에 우는 건지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그래도 의사분께서 건강관리 잘하고 적당히 잘 먹으면 불임은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며느리와 이것저것 다 해보았어요. 일단은 식습관을 바꿔야 되니 같이 꼭 식사를 하고 혼자 두지를 않았습니다. 정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도 해서 심리 상담이라는 것들도 많이 받았죠. 약도 먹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 해봤습니다. 나중에 보니 며느리의 병은 거식증, 섭식 장애라고 하더군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는 살이 찔 생각에 겁이 나서 다 개워내는 건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목도 많이 상하고 치아도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게장을 먹다가 이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같이 치과에 갔더니 앞니가 모두 깨졌다고 하는데 식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문제가 발견되는 거죠. 며느리도 크게 느낀 것이 있는지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상태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 곳도 빠짐없이 다 꿰고 있어요. 꼭 제 딸아이 보듯 말이죠. 나중에는 손주는 상관없으니 며느리 몸이 많이 나아지길 바랬습니다. 며느라가 손주는 안 와도 상관없으니 네 몸 관리부터 잘하거라. 아기는 결국 점지해 주시는 건데 오면 좋고 아님 말라지. 난 너만 건강하면 된다.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며느리는 제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는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불안해졌죠. 아들이 어쩌다 며느리의 병을 알게 되었거든요. 심리상담 받았던 내역서를 발견한 아들이 그걸 들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먹고 다 토해? 그게 뭐야 무섭게 시리. 잘 먹는 게 아니라 다 토하는 거였구나. 아유 그게 뭐야 비이상하게. 아들이 너무 놀라서 생각하는 대로 막 말을 뱉었어요. 그런데 또 그 말에 며느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적당히 먹기도 하지 않고 아예 아무것도 입에 대지를 않았어요. 먹는 거면 무조건 다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겨우 억지로 먹이면 입에만 물고 있다가 후다닥 달려가서 뱉어버렸어요. 이전보다 더 말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친정에 머무는 게 어떨지 권했어요. 아무래도 시댁이라 불편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더군요. 집안 자체가 많이 먹어서 친정에 있다가는 살만 찌고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차라리 시댁이 더 편하다고요. 아들에게는 니놈이 말실수를 했으니 데리고 어디 가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머저리 같은 자식이 도움은 못 줄 망정 초를 쳤으니 대가를 치러야죠. 눈치가 보였는지 아침 일찍부터 데리고 나가서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며느리 얼굴이 너무 환하고 밝았어요. 어디 재미난 데 갔다 왔어? 얼굴이 좋네. 고아원 봉사 갔다 왔어. 피곤해 죽겠네. 며느리 즐겁게 해주라니까 힘들게 고아원 봉사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놈의 모질이 아들이요. 아들 말로는 데이트를 하려고 나갔는데 교회에서 제가 연락이 안 된다면서 아들 연락처로 연락을 줬더군요.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전 그때 사우나에 오래 있어서 연락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며느리만 집에 다시 데려다주고 혼자만 가기가 뭐해서 같이 갔는데 하필 그날 고아원 대청소가 있는 날이라 간 김에 일도 도와주고 오게 됐다고 말이에요. 데이트는 실패했지만 고아원에서 며느리가 아이들이랑 청소하면서 노는 걸 너무 재미있어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끝까지 다 도와주고 오느라 본인은 힘들어 죽겠다더군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며느리는 되려 힘이 나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효과는 좋았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나갔다 온 후로 많이 변했거든요. 다시금 건강관리도 잘하고 식사 조절도 잘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도 다시 좋아졌고요. 그리고 원래 없던 스케줄이 생겼어요. 아들과 갔던 고아원에 눈이 밟히는 아이가 있다면서 그저 고아원에 가기 바빴습니다. 거의 모에 홀린 사람처럼 매일 다녔어요. 제가 여태껏 며느리를 바꿔보려고 노력한 것들은 크게 효과가 없었는데 그걸 한 번에 바꿀 계기가 된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며느리와 함께 고아원에 갔습니다.
병아리들 같이 모여있는 아이들이 어찌나 예쁘던지 눈이 많이 가기는 하더군요. 제가 놀이터 쪽에 앉아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아이인데 정말 너무 귀엽더군요. 아가, 이름이 뭐야? 몇 살? 밥은 먹었고? 그런데 제 물음에 아이가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물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이 아이 귀가 안 들려요. 장애가 있어요. 그제야 이해가 돼서 입모양을 분명하게 하곤 물어봤더니 손가락으로 5살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러 오느라 며느리가 그리도 혼이 나갔나 싶었어요. 하루 종일 며느리의 시선 끝에는 귀가 안 들리는 그 아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먹이고 신경 쓰느라 며느리가 집착하며 먹는 버릇을 고쳤더군요. 어찌되었던 좋은 일도 하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근심거리로 찾아왔어요. 아들네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랑 아들이 서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다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에 저는 놀라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울먹울먹한 빨간 눈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묻자 아들은 별거 아니라고 둘이 해결하겠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제 물음에 답이 없었고요. 부부끼리 다툴 수도 있으니 신경을 쓰이지만 더는 관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들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싸우던 도중에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는 엄마, 이 사람이 입양을 하자네. 그래도 그건 아니지. 몸 좀 좋아지고 서로 노력하면 아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런데 벌써부터 입양이라니 포기한다는 거잖아. 안 그래? 엄마가 좀 말려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 지금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지만 아들 말대로 조금만 더 관리하면 자기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남의 아이를 데려오자니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으로 완강했어요. 곧 죽어도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고요. 게다가 장애까지 있는 아이를 말이에요. 며느리가 아직 많이 어리니 감정에 휩쓸려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계속 달랬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꼭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희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의 입장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희 모자의 설득에도 며느리는 아이가 보고 싶다며 고아원에 아침 일찍 가서 밤늦도록 오지 않거나 가끔은 데려와서 제 눈치를 보며 하루 이틀씩 재우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개나 고양이 키우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말입니다. 자기 자식이 생기면 분명히 마음이 바뀔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불임 클리닉에 아들 부부를 보냈습니다. 억지로 떠밀려 다녀온 아들 부부는 어두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특히나 아들 얼굴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었죠. 왜? 아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쉽지 않다던? 아니, 와이프가 아니고 내가 안 좋다네. 나 정자가 기형이 많고 임신이 어려운 정자들 뿐이래. 너무 황당했지 뭐예요. 아무리 모질이어도 남자 구실은 하겠거니 했던 놈인데 아들 쪽이 어려울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힘들게 임신이 되어도 기형아 출산이 우려된다고까지 말이에요. 오히려 며느리의 몸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임신이나 출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내가 내 아들 걱정이나 할 것이지 지금껏 누굴 걱정한 건지 원. 사돈은 뵐 면목도 없고 이래저래 난처했습니다. 아들의 고장난 씨가 빌미가 되어서는 며느리는 더욱더 주장하였어요. 입양을 꼭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입양해서 키우다가 너희 아이가 생길 수 있다. 그때도 같은 마음일 수 있겠냐.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입양하는 남이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지만 아들이 걸림돌이라 저도 엄마 입장에서 더 말 못하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문제 있는 신랑이랑 사니 며느리 쪽에서 먼저 입양 이야기를 꺼내줬으니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도 들고 말이에요. 아들도 슬슬 언성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꼭 입양이 안 좋은 건 아니더라. 사회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아직 많이 어리니까 우리 아이같이 키우면 되지 뭘, 안 그래? 그런 박쥐 같은 놈은 또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분위기가 안 좋으니 입양을 하자고 태세를 전환하더군요. 그래도 전 옛사람이라 그래서 고지식한 건진 모르겠지만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 몰래 고아원에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만 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더군요. 밥 먹을 때도 꼭 처음 며느리 봤을 때처럼 깨작거리고 귀도 안 들려서 선생님 말도 잘 못 듣고요. 정말 아니다 싶어서 돌아가려는데 그 아이가 큰 소리로 아줌마 하고 소리 지르더니 막 고아원에 도착한 며느리에게 달려가더군요. 하루 종일 울상이더니 폭 안겨서는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게 첫 모습이었는데 벌써 17년이나 흘렀네요. 우리 벙글이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귀가 들리지 않지만 소리를 다 극복할 정도로 훈련을 멋지게 해서 약간의 불편함만 있을 뿐 괜찮습니다. 모든 게 기우였던 거죠. 우리 집 유일한 복덩이가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를 가지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역시나 벙글이 뿐이었는지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살면서 닮아가는 건지 벙글이는 제 말투를 쏙 빼박았고 아들의 좋은 머리를 닮아 공부도 잘합니다. 모질이 아들과 이상한 며느리, 장애가 있는 손주에 나이 많은 할머니까지 영 이상한 조화이지만 저희 네 가족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